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적 분석가이자 차트 해석과 차트의 기술을 집필하신 우리 김정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을 유튜브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본인 소개를 한번 셀프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25년간 대우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했었고요. 제가 대우증권에서 주로 이제 한 업무는 투자 전략, 그다음에 스몰캡, 지주회사 분석 뭐 이런 쪽으로 했었고요. 투자 전략을 하면서 이제 기술적 분석 부분도 이제 병행해서 그 자료를 냈었고요. 2019년 12월에 GB투자자문이라고 해외 투자 전문 자문사를 설립해서 현재 그 대표로 있고요. 여러분들하고 특히 이제 투자를 통해서 다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오리지널 전문가네 대표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일단 이제 주식 투자를 또 오래 하셨고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올해 2022년도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네. 2022년도 주식시장을 좀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의 남은 3개월 어떻게 될 건가 어떻습니까? 글쎄 올해 사실 그 예상치 않게 주식시장이 그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이었고요. 네. 궁극적으로 그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를 살펴보면 그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너무 좀 급등한 측면이 좀 강하고요. 네. 특히 경기 사이클상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경기 하락 국면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특히 글로벌 IB들이 올해는 좀 금리가 그 상당히 미국 금리도 그렇고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올해 그 상반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그 터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더욱 커졌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해외 시장 뭐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이머징 마켓이 지속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기 사이클로 보면은 한 가을을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아직 겨울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 그 4분기에도 역시 이제 어려운 흐름이 좀 지속될 거로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와 같이 이제 경기 그 하락 사이클이 보통은 한 평균적으로 한 15개월 정도 이어지거든요. 근데 현재 한 8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직 그 후반기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0월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과거에도 보면 10월이 상당히 좀 그 어려운 국면이 많았습니다. 뭐 블랙 먼데이도 10월에 일어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10월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감도 있고. 근데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주식시장 그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볼 때 항상 10월에 투자해서 이듬해 1월에 파는 게 그 가장 구간별로 보면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또 기대감도 또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대표님을 모신 오늘 촬영 일자 기준으로 오늘 이제 그 어제 그 미국발 증시 훈풍 그래서 오늘 좀 주가가 폭등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대표님 오신다라고 해서 주가가 사전에 상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주식투자를 오래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가 이렇게 주식시장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구나를 좀 새삼스럽게 깨닫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 책을 뭐 차트의 기술과 차트 해석 제가 봤었을 때는 제가 본 책 중에서는 가장 원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 근데 기술적 분석과 차트 분석은 같다고 보면 됩니까? 조금 어떤 좀 차이가 좀 있나요? 그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차트 분석이라는 게 이제 부분적으로 속해 있는 것이지 기술적 분석 이퀄 차트 분석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자면 과거하고 현재의 시장 가격 변동을 연구해서 그 특징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서 이제 미래 가격을 이제 우리가 하는 그러한 이제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펀더멘탈을 추정하는 이제 기본적 분석과는 이제 그 반대편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기술적 분석은 최근에 보면
그 안에 이제 심리적 분석도 있고요. 또 계량 분석을 통한 기술적 분석 등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트 분석은 기술적 분석에 그 속한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이제 쉽게 얘기할 때 단순히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차트 분석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기술적 분석 안에도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뭐 빅데이터를 이용한 또 계량 분석도 있고, 네. 또 그 안에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 특히 예를 들어서 뭐 펀드 매니저들의 매수 심리, 매도 심리를 이걸 이제 또 지수화해서 시장의 어떤 그 센티멘트를 또 추적하는 그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네. 차트 분석이라는 것은 기술적 분석의 작은 한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사실 차트 분석은 이제 기술적 분석과 같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차트 분석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대표님 이제 우리가 주식 매매할 때 네. 특히 이제 매매 타이밍 잡을 때 차트 분석 네.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차트 분석이 왜 중요합니까, 대표님? 일단 차트 분석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가격 변동을 알 수 있는 이제 시각화된 그 역사적 기록인 셈이죠.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기본적 분석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하나의 어떤 과거가 이제 답습된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그 하위 개념으로 보시는데, 사실 그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도 과거 데이터를 갖고 와서 현재 시장을 설명하거든요. 네. 근데 역시 이제 이런 가격 변동을 통한 이게 이제 어떤 역사적 기록이 되기 때문에 네.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현재와 미래를 예상하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이 뭐 올해 투자를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그 좀 망망대해와 같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이런 망망대해의 항해 지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격 변동의 그 불안전성을 우리가 판단하는데 굉장히 좀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과거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가격 움직임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와 같이 이제 경기 침체기에 들어가면 과거 이런 침체기는 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우리가 이런 그 과거의 어떤 차트를 통해서 현재 또는 이제 미래를 그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손익 관리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건 이제 그 중점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차트를 그 신봉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여전히 차트는 유용한 네. 하나의 그 분석 도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주위에 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막상 가보면은 전부 다 뭐 차트를 보고 있지 네. 다른 걸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어쨌거나 기본적 분석 위에다가 차트 분석을 반드시 좀 유기적으로 잘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망망대해의 어떤 그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네. 차트가 해주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도 일단 하루에 차트를 많이 보시는 편입니까? 일단 대표님 어떻습니까? 일단 여담입니다만. 출근하면은 네. 저 차트부터 네. 보는 거죠. 네. 미국 시장.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뭐 테슬라, 네. 구글, 그다음에 뭐 아마존 등 이런 주요 차트들이 네. 어떤 이제 캔들 차트상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네. 뭐 또 저희가 이제 요새는 주로 이제 채권 매매를 많이 하는데 네. 채권 또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그 외에 이제 뭐 WTI라든지 원자재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네. 그러니까 뭐 하루 시작을 이제 차트를 보는 것으로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죠. 대표님 이제 그 해외 투자도 많이 한다고 하시니까 네. 오늘 이제 어제자 좀 미국발 테슬라가 좀 급락했어요. 네네.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대표님 좀 더 전문가신데 그냥 여담 삼아 한번 여쭤봅니다. 테슬라는 사실은 보시면은 박스권이에요. 네. 이제 더블 탑이라고 그래서 이중 천정을 형성하고 좀 조정을 보였는데, 네. 어제 급락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 미국 시장의 그 주요 종목 가운데서는 그래도 나름 견조하게 잘 네. 버텼습니다. 근데 어제 조금 이제 낙폭이 한 8% 정도 되면서 좀 깊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최근 그 하락 흐름에도 견조하게 잘 버텨줬기 때문에 아직 네. 뭐 이렇게 박스권을 뭐 급격히 이탈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네. 이제 오늘
어제 많이 빠졌으면 오늘 좀 기술적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아직 미국 시장 뭐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그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네. 어떤 뚜렷한 상승의 모멘텀은 나오기 좀 힘들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안정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이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은 네. 본격적으로 이제 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미국 경제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이게 혼자 뭐 랠리를 하거나 그러기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 저는 그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저도 이제 하루에 한 1000개에서 2000개 정도 차트를 보거든요. 아유, 사실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사실 뭐 1, 2초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사실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럴 때가 좋더라 그래서 저는 전 고점을 좀 돌파할 때는 가급적이 매수해라. 네네. 그 다음에 21선을 5일선이 깨고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에는 가급적 매도하라라고 저는 이제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대표님만의 노하우, 차트 분석에서 야 이럴 때는 꼭 사라, 이럴 때는 꼭 팔아라 하는 그런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대표님? 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조금씩 그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 상태로 그 접어들었다는 것은 이게 흐름상 네. 추세적으로 볼 때 이제 상승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제 바닥치고 오르는 종목 보면 캔들 차트상 이제 상승 장악형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전일 예를 들어서 음봉이 나왔었는데 오늘 양봉이 나오는데 전일 나온 그 음봉의 길이보다 몸통이 훨씬 길이가 길다. 네. 이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추세 전환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5일선과 21선 간에 이제 골든 크로스 된 이후에 네. 일봉이 이제 61선을 돌파하는 순간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순간인데 이때 네.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바로 거래량입니다. 네네. 뒤에도 이제 거래량 관련된 말씀을 이제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때 거래량이 최근 뭐 한 보름간의 일평균 거래량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네. 많은 가운데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이때도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이게 이제 상승세로 전환됐냐 하락세로 전환됐냐 이것을 이제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121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121선을 돌파하는 순간도 중기적으로 이제 상승 시그널이 온 것으로 우리가 그 판단을 하고 네.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급등할 수 있는 순간을 캐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볼린저 밴드는 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선이 3개가 나옵니다. 네. 가운데가 이제 중심선이라 그래서 21선이 이제 중심선이고 상한선하고 하한선이 있게 되는데 네. 이 밴드 폭이 그 좁아진 가운데 그 상한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도 최근 한 2주간 거래량 평균보다 한 2~3배가 그 많을 때 이때는 이제 그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여기 지금 질문지에는 없는데요. 네. 대표님 지금 보시기에 네. 야 조만간 좀 급등이 임박했다. 네. 이런 종목이 좀 보이는 게 좀 있나요, 대표님? 급등이 보이는 건 아직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이제 10월 4일인데 네네. 오늘 뭐 주식시장이 지금 5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급등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그 냉정하게 보면 기술적인 요인 말고 이제 펀더멘탈 요인만 또 갖고 말씀을 드리면 네. 시장 상황이 뭐 여태까지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제 기술적 반등 그동안 이제 계속 많이 빠졌고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한 7% 이상 빠졌어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진 그런 시장 중에 한 군데인데 네. 그 사실 미국 시장도 엄청 빠진 것 같지만 한 2%뿐이 안 빠졌거든요. 예. 그런 걸 감안하면 국내 시장이 그 낙폭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좀 그 반발 매수 성격이 좀 강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계속 가격 조정만 있었지 기간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로 보면 아직까지 그 밴드 폭이 좁아진 게 좀 네. 없고 오히려 밴드 폭이 좁아진 상태에서 하단선을 지금 뚫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뭐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 또 그런 네. 업종들은 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가장 사랑하는 종목 한두 개 있다면 좀 있을까요, 대표님? 그래도 사랑한다 나는 이 종목.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것이 이제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그러면 역시 이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 방어주라면 결국 이제 유틸리티라든지 그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미국 시장도 이런 그 조정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이쪽이 좀 강했었고요. 뭐 IT라든지 뭐 금리 상승에 따른 그 피해가 가는 업종들은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보일 거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고배당주 같은 경우 이제 하반기로 연말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그 관심을 모아지게 되는데. 저는 이제 KTNG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그 외국인들이 뭐 지속적으로 좀 사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환율도 수혜주로 또 거론이 되고 있고, 최근에 보면 또 뭐 삼천리라든지 이런 또 유틸리티 관련주들 굉장히 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기술적 반등을 제외한다면 연말까지 꾸준히 좀 관심권에 좀 놓고 봐야 될 게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그런 쪽이 아닌가, 방어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삼천리하고 KTNG가 지금 차트가 아주 예쁘더라고요, 대표님. 계속해서 우상향.